남성 피해자가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가정폭력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아직 길 닦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정말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즈가 복균된 상태로 하루에 손님을 15명인가 30명 정도 받아서 예전에는 오히려 낮았던 자살률이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바른외국생활입니다. 제가 요즘 치과도 다니고 여기 손목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궁금해졌던 게 하나 있는데요. 대만 사람들은 어떤 질병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또 대만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질병이 있는 건지, 그리고 대만 사람들의 사망 원인은 어떤 건지 이런 통계가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통계를 살펴보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사망 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말씀 안 드려도 대부분 아시겠죠? 악성종양으로 포함되는 암이 있습니다. 2위부터 저한테 조금 어려웠는데요. 여기 통계를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연도별로 살펴봐도 1위는 부동으로 암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2위부터는 뇌질환, 심장질환, 당뇨병으로 인한 질환, 폐렴, 사고사, 고혈압, 폐질환 등이 있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눈에 띄었던 점은 자살이 10위권에서 12위권으로 이렇게 순위권에 들어와 있는 게 조금 눈에 띄었고요. 시간이 지나올수록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가 순위권에 나타나는 것도 조금은 신기했습니다. 또 2020년에는 특별하게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외출을 줄였던 게 오히려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암이라고 모두 뭉뚱그리니까 어떤 암이 많이 있는지도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대만에서 암 중에 가장 많은 퍼센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관지암이었어요. 후두와 기관지암을 모두 포함해서 한 게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간암이라든가 췌장암,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이 이렇게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한국이랑은 조금 다른 통계가 아닐까 싶고요. 대만에서 기관지암이 많은 거는 아무래도 오토바이로 인한 매연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는 삔랑이라고 불리는 입담배가 또 큰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뒤에는 흡연과 이런 삔랑과 관련된 통계도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사망률이 오히려 더 늘어난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사망을 하는 이유에서도 조금 변화를 보였는데요. 조금 이상한 거는 10년 전보다는 의료가 더 많이 발전했을 것 같은데도 사망률이 조금 늘어난 걸 보면 노령층이 많아진 게 그 원인이 아닐까라고 대만 정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늘어났는데요. 진단기술의 발전이라든가 고령화가 이유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통계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거를 살펴보면 예전에 비해서 가정폭력이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진 않지만 특별한 점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남성 피해자가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가정폭력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아동학대가 아니라 배우자라든가 전배우자라든가 동거인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은 한국이 82.7세, 대만이 80.7세로 한국이 2년 동안 더 많았고요. 이렇게 세계 순위권으로 살펴봐도 한국은 일본에 이어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더라고요. 한국의 기대 수명이 은근히 높다는 거 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도 대만은 39%, 한국은 38%, 일본은 68%를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대만이 10만 명당 200여 명에 비해서 한국은 10만 명당 160여 명 수준이더라고요. 이렇게 암으로 인한 사망률에서 좀 많은 차이를 보이는 거는 아무래도 의료기술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대신 한국은 대만에 비해서 자살률이라든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통계에서 대만 보건부가 뽑은 가장 안 좋은 습관으로는 영양 과다와 비만이 있었고요. 그를 이어서 흡연율과 삔랑과 관련된 통계를 내놨습니다. 대만의 흡연율은 2008년에 20%에서 2019년에는 13%까지 떨어졌고요. 청소년의 흡연율도 2008년에 7.8%에서 2018년에는 4%대로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었어요. 한국의 최근 흡연율을 보니까 성인의 경우 21%, 고등학생 이하에는 10% 정도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청소년의 흡연율이 10%나 되는 게 좀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이 청소년 흡연율 통계에 조금 오류가 있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대만의 담뱃값은 한 갑에 4,000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서 한국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고요. 입에 물고 이렇게 씹으면서 빨갛게 되고 구강암을 유발하는 槟랑도 흡연율이 2007년에 17%에서 2018년에는 6%대로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거 볼 수가 있었고, 槟랑을 재배하는 면적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금연을 지정을 하고 흡연 부스를 만들고 있다고 이렇게 문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느끼는 데는 아무래도 이렇게 아직 길 닦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정말 좀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만에서 에이즈로 관리받고 있는 환자 수가 약 8천여 명 있다고 하고요. 몇 년 되진 않았어요. 한 1, 2년 전쯤에 태국에서 넘어온 성매매 여성이 이쪽 지롱이라는 시의 이런 성매매 단지에서 에이즈가 복균된 상태로 하루에 손님을 15명인가 30명 정도 받아서 진짜 엄청 큰 뉴스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이즈 통계를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런 뉴스도 생각이 나고, 시먼딩에도 보면 이렇게 에이즈와 관련된 전문 병원이 하나 있어요. 아마 다음에 여행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빨간 리본 달려져 있는 곳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살이라든가 그런 안 좋은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건강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의 1925 번호를 통해서 정신적인 상담도 해주고 자살방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걸로 자살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통계를 보시면 그렇게 자살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히려 낮았던 자살률이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오른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통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살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도 한몫을 할 것 같은데, 경제가 발전하는 시기에 자살률이 올라간 것도 조금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와 관련된 좀 긍정적인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장기 기증 숫자가 2010년에 비해서 약 50% 이상 늘어난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대만 정부에서 나서서 장기 기증에 대한 정책도 바꾸고 의료기술도 발전하면서 10년 동안 50%라는 많은 발전을 이뤄낸 거는 좀 보기 좋은 현상 같고요. 그리고 수입에 비해서 지출하는 의료금액이 한국은 8%, 대만은 6%였고요. 미국은 16%고 많은 유럽 국가가 은근히 한국이나 대만보다 더 많은 의료 비출을 지출하고 있어서 이거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은 공공의료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의료비 지출이 높은 건 좀 이해하겠는데, 독일이라든가 이런 유럽이 은근히 의료비 지출이 높았던 거는 저에겐 좀 의외로 다가왔습니다. 원격 진료는 한국에서 아직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만에서는 원격 진료를 이미 2018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만에서는 대만이 있고 이렇게 외섬들이 있잖아요. 펑우라든가 찐먼이라든가 이런 외섬들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이렇게 굳이 큰 병원에 못 가는 상황이라면,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원격 진료를 통해서 건강 체크를 받는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대만 생활 전반적으로 제가 운동을 다녀보면 생활체육은 많이 발전한 걸 알 수가 있는데, 식당위생이라든가 식품위생이라든가 좀 건강 개념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발전해서 기대 수명도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대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 보시는 주변 분들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오늘은 대만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망과 관련된 이야기, 건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통계에서 좀 발견되는 부정적인 내용들은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노령층이 많이 생기면서 발생한 현상인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저도 앞으로 나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고요. 건강 습관을 하나하나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